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 수동 램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요. 이제 FCLK를 좀 조정을 해볼까 해요. 보시면은 여기 AMD CPU에는 MCLK, FCLK, UCLK라는 게 있는데 이제 MCLK, UCLK는 지금 1대1로 맞췄고요. FCLK가 이제 오버클럭을 할 때 2000으로 맞춰집니다. 근데 이걸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한정으로 높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2167에서 2200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무작정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꽤 차이 나게끔 높이면 무조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한 뎁스 올리면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MCLK랑 얼마나 이제 클럭 호환성이 좋은지 여부에 따라서 적정한 스윗 스팟이 있는데요. 일단 2000 클럭하고 2167 정도가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2167일과 2000 클럭 사이는 167 클럭이라는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올려봄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별로 리스크도 없어요. 그냥 뭐 안 되면 부팅 안 되고 되면 뭐 그냥 쓸 수 있고, 그런데 무리해서 뭐 부팅 시키면은 더 느려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높은 값 넣고 쓰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걸로 FCLK를 조정했을 때 성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까지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오버클럭을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오버클럭 하려면 FCLK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겸사겸사. 근데 다 하진 않을 거고, 얘랑 좀 높은 값 나온 걸로요. 얘랑 이렇게 딱 세 개만 하겠습니다. 세 개만. 이렇게 세 개만 조정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6000 클럭부터 한번 조정해서 성능을 좀 비교를 해 볼게요. 보통은 이 FCLK가 뭐 특정 클럭하고 적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은 시스템 호환성은 별로 안 탈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걸 테스트해서 돌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같은 값 쓰시면 돼요. 내가 6000 클럭 쓰겠다 하면 6000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값, 뭐 6200 쓰겠다 하면 6200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값, 뭐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돌려서 찾아 드릴 테니까 6000 클럭에서 CL 30, 36, 36, 그 다음에 76 요렇게 1차 세팅한 것을 가지고 제가 제 시스템에서 2200은 지금은 좀 안 되고요. 2167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웬만하면 높은 값이 더 성능이 좋긴 할 겁니다. 보통 클럭이 다를 때 그거를 그 변환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특히 FCLK는 MCLK나 UCLK랑은 다르기 때문에 클럭이 뭐 빠르게 움직이다가 FCLK를 만나면 다시 느려졌다가 뭐 다시 빨라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빠르면 무조건 좋다? 그것도 좋긴 한데요. 제가 계속 클럭 얘기를 할 때 파형이라고 얘기해요. 파형. 그렇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변하지 않으면 클럭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자, 6000 클럭에서 2167 부팅이 됐어요.
이거를 성능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정품 인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맞는 버전 썼습니다. 이거보다 상위 버전, 그러니까 최신 버전 쓰려 그러면 재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정품 인증이 안 되더라고. 이 FCLK는 뭐라 그럴까요? 램 오버클럭 할 때 한 개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주범. FCLK 자체가 뭔가 물리적으로 안 들어가는 한계가 있어요. 인텔도 그렇고요. AMD도 그렇습니다. DDR4에서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클럭을 올리고 싶은데 잘 안 올라가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클럭 올리고 싶지만 잘 안 올라간다. 왜 안 올라가냐면 일단 기어 1 혹은 IF 1대1을 유지를 할 때 DDR4에서 IF 1대1은 FCLK, UCLK, MCLK가 모두 같은 값이 들어가는 게 1대1이에요. FCLK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FCLK 자체가 잘 안 올라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1대1은 안 되겠다. 기어 1은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하고 기어 2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DDR5에서 DDR1을 DDR5에서 DDR4 때 쓰던 그런 기어 1과 IF 1대1을 포기하고 아예 기어 2로 풀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FCLK를 낮으면서도 원래 FCLK 곱하기 2를 쓰던 게 곱하기 4를 쓰게 되면서 클럭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씩 복사를 해서 밑에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얘랑 이건데 얘가 2000 6000에 2167이었죠.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75401, 79607, 69916, 69.1. 얘도 생략을 할게요. 그냥 요거랑 요거 비교를 해볼게요. 이걸 비교하면은 일단은 레이턴시도 좀 줄었고요. 밴드위드 조금 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 저장. 그 다음에 좀 더 낮은 값도 시도를 해볼게요. (2000과) 비교하기에는 2167이 꽤 높은 값이긴 해요. 이거 바이오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2000하고 2167은 6레벨 6개, 그러니까 5개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5뎁스 차이가 나죠? 이 정도면 꽤 많이 나는 겁니다. 일단 2133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거 5개를 다 돌리진 않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2167, 2133, 2100 해서 이렇게 딱 3개씩만 돌려볼게요. 이거 3개씩만 돌려도 꽤 시간이 흐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수동 램 오버클럭을 또 미루고 지금 4부가 되겠죠. 얘가 4부로 FCLK를 비교하는 걸로 어, 기획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돌려놓으면 결과만 보시고 결국에는 6000 클럭 하실 거면 뭐 6000 클럭에서 제일 잘 나오는 FCLK 혹은 6200에서 제일 잘 나오는 FCLK, 6400에서 제일 잘 나오는 FCLK를 고르셔서 그냥 그거 쓰세요. 제가 대신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물론 저처럼 7950X3D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배송이 지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유저분들이 이제 좀 받아서 쓰시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편하게 FCLK는 요게 제일 잘 들어간다더라 그걸로 쓰세요. 근데 이제 또 함정 카드가 있는 게 이게 편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딱 한 번만 돌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메모리 밴드 그 벤치마크는 보통은 한 3번에서 5번까지 돌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편차가 심한 거를 제끼고 이제 뭐 평균 값이나 아니면은 제일 잘 나온 값이나 이런 거를 골라내는데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한 번씩만 돌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법 이거 돌리는데도 제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 범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돌려보시는 거예요. 어렵진 않잖아요. 제가 하는 것처럼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클럭이 높아질수록 이 FCLK가 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400 클럭 더 안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UCLK 1대1을 풀면 FCLK가 조금 아주 한 뎁스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능 저하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요. FCLK를 올리면서 얻는 효용성보다 UCLK 1대1을 풀면 성능 하락이 더 심해요. 이거는 버전이 좀 옛날 거라서 그런데 근데 아마 이제 이거 보시면 비슷하게 성능 자체는 비슷하게 나오죠. 딱 뭐라 그럴까요? 차이만큼 나온 것 같죠? 근데 얘는 좀 더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편차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리니어하게 나오진 않고 얘는 오히려 밴드윗이 더 잘 나오네. 저게 편차일까요? 아니면 이 2133이 잘 어울려서 그러는 걸까요? 일단 2100까지 해볼게요. 이 2000의 FCLK는 한계 값에 비하면은 좀 낮은 값이긴 해요. 근데 이제 라이젠에서 스위스팟을 6000으로 가져가겠다. 6000이 좀 쉽게 되는 값이다. 모든 보드 통용해서 6000 정도가 제가 이전 3부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부에서 VDD-P
전압이 처음에 6전 클럭도 부팅 안 됐다 그랬죠. 이걸 VDDP를 대충 줘가지고 부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6000 클럭 정도. 나머지는 이제 바이오스에서 어느 정도 오토 값을 좀 변화해 줘야 되는데, 클럭에 따라서 그게 지원이 되면 좀 잘 들어가는 보드고, 지원이 안 되면 잘 안 들어가는 보드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 말은 수작업으로 예를 들어 어느 특정 보드가 오버클럭이 한 6000에서 6200 들어간다더라. 그거 갖다가 전압 세팅 빡세게 잡으면 뭐 맨건 괜찮으면 6400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스위스팟을 6000으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자 2100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스위스팟 6000에 맞는 FCLK를 이제 이 바이오스 단에서 2000으로 잡은 거예요. 3배수 잡은 겁니다. 3배수. 나머지는 소수점이 이쁘게 안 떨어지잖아. (3배수가) 아니죠. 1.5배수라 그래야 되죠. 그 FCLK는 2000이고 MCLK는 6000이 아니라 3000입니다. 3000 곱하기 2에서 6000이죠. 그러니까 1.5배수라 봐야 되겠네. 3배수가 아니라요. 그래서 FCLK 2번 움직일 때 MCLK 3번 움직이는, 결국에 FCLK를 더 끌어올려야 성능이 병목이 안 생길 거예요. 이 FCLK가 낮으면은 결국에 AMD 한계가 그겁니다. 결국에 아니면 차라리 인텔처럼 1대2로 아예 그냥 맞춰버리든가. 그러면 두 번에 한 번씩 작업하면 되거든요. 근데 1.5번에 한 번?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MCLK가 안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요. 애시당초에 클럭 한 개는 그 제가 MCLK가 원인 범인이라고 얘기했죠. CPU가 범인입니다.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혹은 인피니티 패브릭 구조에 따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복사할 필요 없구나. 2100 75301 79121 자, 뭐 이 정도 돌렸고요. 얘랑 레이턴시가 똑같네. 생각보다 2000이 스위스팟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밴드윗에서 얘가 좀 더 긍정적 영향이 있고, 어쨌든 간에 얘까지 끌어올려주면은 레이턴시가 0.6 나노세컨드 정도 줄어드는.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은 6200에서 돌려볼 건데 6200 세팅은 몇이었죠? 36383876에 1.35V.
자, 6200으로 하고요. 높은 값부터 할게요. 1.35V 38 아니 36 38 38에 76이었죠. XMP급 성능만 그냥 쓰시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XMP. 뭐 예를 들어 제가 2부에서 영상 올린 XMP 따라잡기를 굳이 안 하시고요. 튜닝 램, XMP 램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FCLK만 이렇게 올려도 성능 증가가 나옵니다. XML 그냥 적용하면 FCLK가 그 바이오스에서 세팅한 값대로 들어갈 겁니다. 램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FCLK는 그냥 바이오스에서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자동 세팅해 놓은 거예요. 기가바이트 경우 오버클럭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2000으로 맞춰지게끔 세팅해 놨습니다. 자, 6200에 2167 부팅 됐고요. 한번 성능 테스트 돌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지만 여기 클럭 잘못 표기되는 건 버그입니다. 이게 버전이 낮아서 그래요. 이 최신 버전을 또 결제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결제 안 하시고 그냥 트라이얼 버전으로 쓰셔도 돼요. 어차피 레이턴시만 보면 됩니다. 뭐 밴드윗이야 뭐 제가 다 테스트해서 보여드리잖아요. 레이턴시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아마 트라이얼 버전에도 레이턴시는 아마 표기가 될 겁니다. 게임에는 아마 레이턴시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모르겠어요. 프로그램마다 밴드윗, 그러니까 밴드윗이라 그러면 대역폭, 이 읽기 쓰기 카피의 대역폭, 이 밴드윗이 더 중요한 프로그램도 있긴 하고요. 레이턴시가 더 중요한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대부분 게임은 아마 레이턴시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칠 6 7 9 4 8 0 7 0 0 7 2 0 5 70.8. 그 제가 보여드리는 건 클럭에 해당하는 FCK 조합이라서 예를 들어 나는 6200으로 오버클럭을 할까 6000으로 오버클럭을 할까 고민하다가 6200보다 6000이 더 레이턴시가 낮잖아, 난 6000으로 해야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클럭의 타이밍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지금 요 타이밍이고 얘는 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동 오버클럭을 어차피 하실 거면 이 6200 세팅을 하셔서 타이밍을 충분히 조이면 이 6000 값보다 더 낮게 쓸 수는 있어요. 그냥 저는 상대적으로 보시라고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 대비 요게 0.4 나노세컨드가
성능이 빠르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요거보다 느리니까 6000 클럭이 더 좋다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FCLK를 2133으로 낮춰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테스트 하나하나 하는 것도 오버클럭의 절차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AMD 레모브 클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FCLK를 올려야 돼요. 6400 클럭 전압값도 잡아야 되고요. FCLK도 올려야 되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3부, 4부 이렇게 나눴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테스트하는 거는 그냥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클럭에 대한 세팅을 다 테스트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팅값 잡아놓고 게이밍 성능에서 거기서도 하나하나씩 돌려보려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세팅값 다 잡아놓고 하는 겁니다. 2133 들어갔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까지 끝나면은 진짜로 램 오버클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과정 자체를 A to Z 다 보여드릴까, 아니면 제가 미리미리 세팅을 먼저 따로 잡아놓고 결과값만 보여드리면서 설명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전자로 가게 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부팅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바이오스 세팅 값에서 램 세팅 값을 바꿀 때 트레이닝이 다시 걸리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먹통 됐을 때도 먹통 체크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영상 자체가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세팅값 다 잡아놓고 이제 설명만 하면, 그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놓고 따라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시스템마다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조여놓은 경우에는 따라하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별로 그걸 권장하진 않은데, 그 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찾아보시라, 이 정도는 권장드리죠. 좀 더 빨리 찾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A to Z 삽질하는 것보다 얘는 요 값부터 했네, 그러면 나는 이 값에서 늘리고 줄이고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레이턴시가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오차 범위였을 수도 있고 오차로 인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6200 호환성이 2133이랑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측정하려면 여러 번 돌려서 평균을 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 2100 이 FCLK를 올리는 방법은 안정적이고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따로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되고요. 되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끔 올리면 그래도 값 하나 바꾼 것 치고는 꽤 성능이 오르죠. 레이턴시도 꽤 줄어들고. 자 2100 잘 들어갔고요. 그래서 레모브 클럭이 어렵다고 안 건드리고 쓰시는 분들도 FC1K 정도 올려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대기 타임이 너무 길어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실 텐데 뭐 저도 좀 지루하고요. 뭐 수다 떨 거리가 있으면 수다를 좀 떨겠는데 PC를 벤치 돌릴 때는 PC를 안 쓰는 게 좋거든요. 뭔가 쓰면 성능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 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뭔가 보여드리면서 요거 설명드릴까 저거 설명드릴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자 6200도 끝났네요. 얼추 요렇게 됩니다.
일단 저장하고 이제 6400 클럭을 시도해 볼게요. (6400) 클럭은 3부에서 세팅 잡아놓은 값을 불러오기로 할 겁니다. 저장해 놨거든요. 그리고 얘는 높은 값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2100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2100 정도는 잘 되고요. 자, 2100 들어갔고 6400 클럭 들어갔습니다. 32, 40, 40, 40, 84 1.4V고요. (6400부터) 요게 안 나오더라고요. 최신 버전이면 나올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나왔네요. 자, 많이 줄어들었네.
자, 이제 FC1K를 2133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아마 보셨다시피 거의 FCLK는 높은 값이 잘 되긴 해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최대치까지 땡겨서 쓰시지 않을까. 멈췄네. 화면 나왔습니다. 2133 들어갔고요. 잠시만요. 지금 선이 나왔다. 야, FCLK만 잡는데 지금 영상을 1시간을 썼네, 거의. 제 영상이 많이 길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때 들으면 좋다 하시던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에 보면 제가 요새 7950X3D 다른 벤치 결과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좀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뻥 벤치라 그러나요? 페이크 벤치 얘기가 좀 나와요. 어떤 유튜브 채널은 뭐 시스템 공개 하나도 없이 게임 그런 프레임 나오는 것만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뻥 벤치다, 페이크 벤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페이크 벤치 같으세요? 저는 A to Z 보여드리는 게 딱 보시면 이거는 찐이네 할만하지 않나? 바이오스 초기화부터 보여드리니까. (1766) 8.4. 아이고 68대가 나왔습니다. 68. 아무래도 타이밍이 이게 좀 많이 제대로 조여져 있는 편인 것 같아서 성능이 좀 잘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2167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썼던 7950X ES 버전에서 6400 클럭 오버클럭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FCLK가 6200 클럭까지는 2167이 들어갔고요. 근데 6400으로 올리면 2167이 안 들어갔었어요. 2133까지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되면 뭐 바이오스가 개선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맨컨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일 수는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부팅 되네요. 부팅이 됐는데 엄청 느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경우는 괜찮아 보여요. 2167이 들어갔고 이 툴 딴 걸로 바꿔야겠어. 저 이거 한 번씩 끄는 게 너무 귀찮네. 그리고 그 제가 6400 클럭 잡은 세팅, 전압 세팅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 풀뱅에서 그대로 먹습니다. 예, 풀뱅 하시는 분들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풀뱅과 아닌 거의 차이는 램 타이밍밖에 없어요. 램 타이밍만 잘 조절하면 됩니다. 풀뱅용으로 그 풀뱅용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 젠4 라파엘이 워낙에 풀뱅 오버 잠재력이 좋기 때문에 풀뱅 쓰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풀뱅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집에 남아 도는 게 램이라 뽑기 한다고 많이 샀는데 가격이 폭락했어. 예, 완전 주식 같아요. 가격이 폭락해서 물렸습니다. 이제 싼 가격에 팔기도 뭐하고 아예 그 뭐라 그럴까요? 뽑기 하려고 샀는데 뽑기 할 때는 이제 아까보다 안 나오네. 뽑기 할 때는 이제 빨리 팔아서 자금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돈이 순환돼야 되는데 지금 의욕을 잃었습니다. 물려가지고요. 많이 낮아졌네. 자, 보시면은 6400에서 2167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오차 범위도 아닌 것 같죠. 보면 얘도 낮고요. 얘도 낮고 얘도 낮아요. 얘만 높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요걸로 쓸 겁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죠. 만약에 6400 클럭에서 뭔가 이제 불안 증상이 보이면 그럼 6200에서는 6200에서도 요걸로 써볼까요?
이게 보시면요. 계산기 2133 사실 소수점 아래로 해서 요거예요. 요 값을 곱하기 3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400이 나와요. 나누기 3. 그 다음에 6000에서 나누기 3 하면 2000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얘도 좀 스위스 팟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선택이다. 2133이 6200은 뭐 3배수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1.5배수 정도죠. 2066이 2066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 2066 한 번만 해볼게요. 근데 2066하고 2167을 비교하기에는 100클럭이나 차이가 나는데 라스가 몇이었지? 76. 바이오스 초기하고 62배수의 1대1에 램 전압이 1.35였고요. 타이밍이 36, 38, 38, 76이었나요? 그리고 얘가 67일 겁니다. 아마 반올림에서 67 요거 하면 딱 1.5배수 3배수 클럭 대비 3배수 MCLK 대비 1.5배수인데 자 부팅 잘 됐고요. 자 2066 들어갔고요.
자, 결과 나왔고요. 6200에 067 76326 79282 68739 70.4. 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6200 클럭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5개 결과를 보면요, 지금 레이턴시가 얘가 제일 낮아요. 역시 클럭 대비 3배수? 이게 딱 스위스팟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카피 값이 조금 떨어지고 뭐 리드 값은 그래도 나쁘지 않죠. 얘가 2등이에요, 2등. 복사도 얘는 이제 글쎄요. 아무튼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설정인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이런 스위스팟, 제 생각에 여기까지도 얘가 날 것 같고 얘는 여기 날 것 같고 6000 클럭에는 그냥 제일 높은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6000에서는 2167, 나머지는 2133을 쓰겠다 정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 기준이고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돌려보세요. 예. 그리고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요 세팅 중에는 결국엔 6400이 레이턴시가 제일 낮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얘도 69.1이에요 69.1. 그리고 이거는 타이밍이 많이 안 조여져 있어요. 6200은 지금 보시면은 다른 클럭 대비 타이밍이 얘가 좀 많이 풀려 있죠. XMP 스펙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래요. 사실 6000에 CL30하고 36 스펙이랑 6400에 CL32, 40 스펙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비슷하게 전압도 똑같죠. 비슷하게 램을 갈궜을 때 어쨌든 클럭이 조금 높은 쪽이 좀 더 유리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6200 세팅이 상대적으로 레이턴시가 낮게 나온 거는 타이밍이 안 조여져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6200도 타이밍이 잘 조여지면 충분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라고, 상대값을 보시라고 이 테스트를 한 거지 절대값을 보시라고 테스트한 건 아닙니다. 그쵸? 뭐가 더 수율 좋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클럭은 본인이 결정하세요. 6000을 쓸 건지 6200을 쓸 건지 6400을 쓸 건지 결정해서 6400 쓰실 분은 2133, 이거는 꼭 전압 세팅에서 안정화 툴 돌려보시고, 6200 쓰실 분은 2133 내지 2067을 쓰시면 되고, 6000으로 쓰실 분은 2167이 제일 성능이 잘 나온다. 물론 더 높은 값 2200이 되는지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FCLK는 요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벌써 4부예요 이게. 이제 수동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고민 중이고요.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자를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몇 부까지 갈지, 이 시리즈물이 몇 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영상이 길어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요. 할 줄 몰라요. 시간도 없고 어, 그런 비용도 없고요. 아무튼 그나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시간 보시면 아시잖아요. 새벽 2시에요.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저.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